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자취 7년 차로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 자취에 대한 현실, 이런 영상도 찍었었죠. 근데 그거를 집토스에서 그 영상들을 보시고 저한테 광고를 하나 싹 넣어보고 싶다 하셔서 여러분 덕분에 광고를 하나 또 싹 찍게 됐네요. 이 영광을 여러분께 돌립니다. 사실 뭐 옛날같이 이거 쓰십시오, 좋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앞서 말한 영상들이 올라가고 나서 초보 자취생분들이 저한테 DM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질문을 싹 모아서 다 종합을 해보니까 내가 호갱당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 영상에서도 그런 팁들이 약간씩 드리긴 했는데 부동산 전문가분이 얘기하시는 전문성 있는 정보, 그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토스 직영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질문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감없이 아주 그냥 쑤셔보고 올 생각이에요. 싹 다 낱낱이 여러분 궁금증 해소되시고 저는 생활에 아주 보탬이 되죠? 우리 주님은 우리 집토스 이래서 좋습니다. 홍보도 하실 수 있죠. 셋 다 좋잖아요. 갑시다. 여기 오신 거 고생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끔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야, 엘리베이터도 있었어? 정신 못 사시는데 여기. 네, 안녕하세요. 명함도 아, 있으시구나. 저도 명함을 드려야 되는데. 네, 괜찮을까요? 네. 제가 호갱 당하지 않고 네. 자취방을 잘 구하는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러 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아무래도 집토스 어플을 이용하셔서 네, 집토스 직영점을 통해서 방을 구하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실제로 집 구할 때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허위 매물. 방을 좀 보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지만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딱 봐도 이런 건 허위 매물이다 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플랫폼 어플들 좀 보시면 방에 대한 시세들이 조금 대략적으로 잡힙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렇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조금 드리면 플랫폼마다 조금 다른 방식이 있긴 한데 최초 등록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등록일이 예를 들면 오늘 7월 달인데 4월에 올라가 있다. 3월에 올라가 있던 물건이 지금도 있다. 근데 사진이 너무 좋고 금액도 싸다. 그러면 허위공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고요. 직접 거기 또 중개사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약간의 좀 허위에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지방에 사는 친구인데요. 집을 보러 가려면 4시간 정도 기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양심이 있는 중개사라면 거기다 대고 네, 있습니다. 오세요. 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물건을 찾아가도 될까요? 하면 금액은 없는 거겠죠. 아주 좋은 팁이에요. 나 왜 항상 서울에 있다고 했을까? 승진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믿고 걸러야 할 부동산이라든지 중개인 유형, 꼭 그런 사람들 이런 말 하더라. 그런 포인트 있을 수 있죠. 일단은 등기사항 정보진영서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등기부 네. 등본을 확인을 해서 모든 돈을 입금을 하실 때는 한 10만 원이라도 등기사항에 나와 있는 임대인 계좌하고 예금수가 동일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간혹 이제 이 건물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분들이 야 괜찮아 내 계좌로 입금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초년생분들이 분위기를 휩쓸려가지고 입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서류상에 보이지 않는 그 예금자한테 입금을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을 했는데 추후에 계약명이 변경된다는 이런 내용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증금 1000에 50짜리 단어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10만 원 입금했더니 다음날 임대인이 1050 싫어 1060으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토스 같은 경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동시에 문자로 계약명을 발송해드립니다. 추후에 말이 달라지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서툴고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좀 믿을 수 있는 중개사분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믿을 수 있는 중개사분이라는 게 속으로 알게 되는 거,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면 네. 홀릴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약간 의심해봐야 되나? 뭐 일단 입금해. 의미가 없어.
여기밖에 없다는 사람은 조금 근데 생각보다 이 말 되게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죠. 여기밖에 없다. 월세를 만약에 구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월세는 정말 보다가 지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성이 넘치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순화를 안 시키고 그냥 이제 딱 집주인이 개새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좋은 임대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이거를 계약 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뭐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 저도 좀 편견일 수 있는데 집을 보실 때 건물의 관리 상태를 좀 보는 거예요. 주차장 옆에 재활용 놓는 데가 있죠. 갔는데 보니까 깨끗해. 그럼 임대인이 관리를 좀 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갔는데 막 그냥 막 난장판이고 쓰레기 잔뜩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건물에 좀 신경을 안 쓰는 임대인일 수 있고요. 혹시 그렇게 되면 본인이 거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임대인이 신경을 좀 덜 쓸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신경을 많이 쓰는 임대인이 괜찮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맨 첫 집을 샀을 때 굉장히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계신 분이었는데 수도가 자주 고장이 났어요. 시설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근데 목욕탕을 가! 사는 동안은 당신들 집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감이 되네요. 확률상 좀 그런 게 있다. 이거는 뭐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어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 계약을 안 해본 분들은 저도 그렇고 복비니까 그게 이 금액이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일 때 이 정도 보통 된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사실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녹색창에다 부동산 중개보수 하셔서 보증금 치고 월세 치면 딱 나오긴 하는데 법정 중개보수가 이제 전세 환상가라고 해서 월세의 경우 이 집을 만약에 전세로 했을 때 얼마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예를 들면 보증금 1000에 월세 40이다. 그럼 전세 환상가는 40에 100을 곱한 4000에 1000을 더한 5000이 전세 환상가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법정 중개보수는 5천 기준 0.4%고요. 20만 원이 되겠네요. 어리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숫자 집투스에서는 한 20% 할인된 금액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20% 할인을요? 그렇죠. 집투스는 중개보수 요율표가 따로 있어요. 법정 중개보수보다 좀 더 할인된 금액인데 중개보수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집토스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집투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만약에 40만 원이었을 때 전세로 환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해야 곱하는 거죠. 무조건 0.4. 아니요, 금액마다 좀 틀려요. 그거는 이제 월세땡 검색하면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을 보러 갔을 때 방 컨디션 체크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방음, CCTV, 수압 그리고 낮에 한번 보고 진짜 마음에 들면 밤에도 한번 가서 이렇게 두 번 보는 거. 두 번이나? 이런 어려운 손님이시네요. 이런 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제대로 봐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체감이라든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 CCTV 같은 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보안, 공동현관이 또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오늘 다 알긴 아는데 어쨌든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옵션 다 갖고 다니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1, 2가구 같은 경우는 풀옵션 제가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또 낮에 보는 거하고 밤에 보는 거하고 또 주변 환경이 굉장히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제 말씀 들어보니까. 귀찮으시죠? 네, 중개사분한테 굳이 같이 가자고 안 하고 지금 혼자 가거든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꼭 다음 방을 구할 때 오겠습니다. 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방 컨디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2년 계약, 1년 계약을 하고 여태까지 다 살면서 좋지만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세입자가 해야 되는 것들 순서대로 학업이나 뭐 취업 때문에 이상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임대인의 중개보수, 임차인이 부담하는金額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서 있게 돼요. 근데 임대인 상황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부동산 계약 때문에 중개보수를 냈는데 나간다고 해서 또 중개보수를 내는 건 좀 부담이 하겠죠. 네,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다 방을 다시 한번 내놓으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방을 나갈 때 임대인분한테 얘기도 드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다 올렸어요. 제가 사진 아주 막 기깔나게 찍어가지고 햇빛 잘 들어올 때 수십 장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직거래로 보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못 쓰니까 계약서 못 쓰니까 저랑 같이 부동산으로 오시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살던 집을 이제 내어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항상 언제 누가 집에 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집 정리도 좀 항상 네. 이렇게 해주시고 중도 퇴실을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내가 내는 거.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소음이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소음은 살아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영역. 맞아요.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또 두드려봐야 되나? 너무 부정공감했죠? 그런 것보다 2014년 연말이었나? 건축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15년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아무래도 방음 이런 거에 조금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시는데 전세 대출 그리고 저는 이건 몰랐어요. 대학생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일단 대출 경험이 1도 없는 사람으로서 아니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네. 상품이 있다면 지금 이제 조금 무지하셔서 그런 건데 사실. 네. 그지요? 청년 맞춤형 대출이라고 무소득자들한테도 연예계는 상품들이 있어요. 진짜요? 최대 1억 원까지고요. 90%까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만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월세 살고요. 무지하셔서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방을 예약하게 됐을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 이제 자취 시작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서류들은 꼭 봐야 된다. 네.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잘 보셔서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돈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 나오는 근저당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저당 액수가 많고 적음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의 시세라든가 또 이 집의 전세 같은 경우 나보다 먼저 출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합 소위 말하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내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근저당이라는 말은 많이들 접하셨는데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임대인이 소위 말하는 은행에다가 빚을 진 거죠. 근저당에 또 너무 막 이렇게 겁을 먹거나 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다 대출 이용해서 집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근저당 액수와 선순위 임차 보증금 합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좀 더 알아야겠죠. 그게 안전한 집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임대인한테 물어봤을 때 구두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연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가지고 이 또한 피할 수 있는 중개사를 만나셔서 계약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확인해볼 게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연락을 하셔서 내가 들어가는 호스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건 같은 경우는 해당 층이나 해당 호스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대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라고 하시죠. 위반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증축,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 공간을 넓혀가지고 증축하는 것들이 건축물 대장상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옥탑방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에 방이 없는데 불법으로 방처럼 만들어 놓고 임대 주시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대출이 불가하니까 사전에 이걸 알고서 물어보면 뭐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 소스 같은 경우는 확인 설명서에다 이런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해서 계약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해가 됐어요. 네, 되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맨 끝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호갱 당하잖아요. 네. 후고 잡히지 않고 자취방을 잘 구하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한 줄로요? 네. 집토스를 까. 네. 진짜 누가 보면 가슴 까야겠어요. 집토스 어플 까시면은 이 지금까지 힘들게 얘기했던 모든 게 다 해결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를 좀 사실 맨 앞에 네. 듣고 싶었는데 스토스 잠시만요. 무지하셔서 그런 건데 사실은. 제가 주님께 광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데 기업형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낯선 단어거든요. 그래서 기업형 부동산이 뭔지, 디토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걸 강력하게 네. 중개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낙후돼 있어요. 대부분 불합리하고 정보가 좀 고객분들한테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인데 이렇게 말고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수익들을 고객분들한테 좀 돌려드리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든 회사고요. 저희는 서울에 소개 지명점이 있어요. 직접 운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접하시는 그런 부동산 플랫폼들은 중개업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매물. 근데 이제 집토스 어플은 저희가 직접 수집하고 저희가 직접 확인한 매물을 저희 집토스 직원들만 물건을 올리는 거거든요. 저희끼리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매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구조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구조고요.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임대인들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정말 좋은 매물을 내가 확보를 했는데 고객분이 오시는 도중에 계약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업데이트를 빠르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저희는 절대 없어요. 이런 거 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근데 있어요. 이렇게 돼서 생기는 거고 네. 그냥 없게끔 하고 있는 네. 이게 사실 솔직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예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고객님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절대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맞습니다. 업무. 네. 그리고 거기는 다 우리가 교육한 우리 직원들. 맞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고. 네. 다 똑똑하죠. 네. 제가 다 뿌듯한 게 질문 주신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셨던 게 대부분 해결이 아, 됐어요. 그런가요? 저도 내 영상이지만 올려놓고 나중에 집 구할 때 다시 보게 될 거 같아요. 별 말씀입니다. 네. 아니 리액션 어디서 배우죠? 아니 영혼이 없나요? 네. 진상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초보 자취생분들, 자취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우리 잘 살아보자고요. 서울에서 쉽지 않지만 파이팅 하세요. 네. 구하실 때 집토스도 슬쩍 한번 들려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 같이. 네. 하나 둘 셋.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지점장님 성함이 김?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가지고 놀렸어야 했는데. 찍고 있죠? 어. 여기 확대해 봐요. 이름을 아니. 너무 싫어하신 거 아니에요?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는?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런 게 한창 재밌을 나이거든요. 저는 근데 광고를 좀 이렇게 재밌게 찍어본 처음이에요. 약간 저도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성함이 김구수. 찢었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수 선생님. 얼마나 구수해요?